첫 번째 항목은요. 무명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신임. 그렇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런 이름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담당 대통령 특사를 최근 경질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상원 인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직책이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는데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하던 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고 하는데요. 2012년 당시에 이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2016년에는 테드 크루즈 공화당 경선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교안보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인 2005년에는 당시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존 볼턴 전 보좌관하고도 같이 일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굵직한 현안을 직접 다뤄본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서 아무래도 외교가에서는 낯선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6년에 테드 크루즈 후보 캠프였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도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 7월에 스웨덴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 구금된 미국인 래퍼 에이셉 라키를 석방시킨 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통령의 지원 덕분에 이 성과를 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인질 협상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터키와 예멘 등에 구금돼 있던 미국 인질 20여 명을 데려오는 성과를 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이 국무장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점도 역시 지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존 볼턴은 뭐 초강경파 이래서 우리가 논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강경파예요? 온건파예요? 어떤 성향이에요? 일단 이 미국 언론들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인물일 것이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 그렇습니다. 예. 이 존 볼턴의 경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어떤 독선적 성격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됐었는데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정반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통제되지 않는 돌발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위험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대외 정책의 노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강경파적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강경파라는 근거는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2016년도에 쓴 책 제목이 미국이 잠들었을 때라는 제목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란 핵합의를 과거 히틀러가 이 자신의 침략 의도를 숨기는 데 활용했던 뮌헨 협정에 비유했을 만큼 이란에 대해서 이 특별한 매파적 태도를 또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 해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뭔가 유화책을 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바도 있었지만 최근에 사우디 원유 시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등장 때문에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런 이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좀 가늠해 볼 만한 근거가 없나요? 전문가들은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등장이 북미 협상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게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한 대로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무명에 가까운 데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북미 협상은 이미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특히 지금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서 실무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역시 유력한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데다가 지금 또 국무부 부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북 협상은 폼페이오 비건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물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날짜가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2일에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으로 출국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청와대는 23일에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자리로 삼는다는 구상인데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후폭풍 수습,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위력입니다. 이게 뭐 지난달 일본 방문한 한국 사람이
절반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대한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지금 싣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30만 8,700명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서 48%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7월 감소폭의 7.6%였기 때문에 이게 6배 이상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일본 언론들은 지금 주요 관광지들의 상황 등등을 르포 형식으로 전하면서 우려를 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일면 머릿 기사로 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논조를 펴니까? 일단 이 단체 여행을 중심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개인 여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상 이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일본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와 함께 2020년까지 연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4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친정부 성향의 이 극우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도 이 대목에서는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뭐 코멘트한 게 없나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광객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은 뭐 늘어났다라면서 보다 폭넓은 국가로부터 관광객이 오도록 적극 캠페인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누적 4천만 명 목표에 대해서도 도쿄와 오키나와 공항의 항공 편수 증가 등으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즉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별도 노력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셈인 것이죠. 그리고 고노다로 신임 방위상이 우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원래 외무상이었던 고노다로가 방위상으로 재기용된 상황인데 어제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장관을 만나고 싶다라면서 지금의 북한 정세 속에서 한일 간 연대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무상 시절에는 강경화 장관이 좋은 파트너였지만 이 한일 관계를 새롭게 끌어올리던 차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이 뉴스와 종합을 하면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론의 압력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이 나왔어요? 아직 공식적인 제의가 없다면서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인데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11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제의가 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외교라인 역시 내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새로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